네, 궁금한 사회 이슈들을 법률적으로 풀어보는 법인카드 시간입니다. 하서정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하선 변호사입니다. 뭐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네. 대한변호사협회 수석 대변인이 되셨다고요. 축하드립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좋은 소식일지는 모르겠는데 일만 많아졌습니다. 요즘 가장 큰 이슈 가운데 하나가 바로 그 배우 김수현 씨 관련 이슈인데요. 이 고 김수현 씨 죽음과 연관돼 이 미성년자 연애설 그리고 채무 변제 압박설 등으로 복잡하고 얽히고 설켜 있습니다. 급기야 이제 김수현 씨 본인이 직접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혔는데 이 법리적으로 궁금한 점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네. 기자회견 보셨죠? 네, 봤습니다. 다 보지는 못했는데 네. 이제 언론에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그런 일부만 봤습니다. 네. 일단 우선 그 네. 김수현 씨 측이 그 제시한 김세론 유족 측이 제시한 카톡 내용이 가짜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는데 네. 그러면서 이제 전문 기관에 의뢰를 했다면서 이 저자 동일인 식별 분석 결과 이걸 내놨어요. 이게 증거 능력이 있는 겁니까? 그 진술 분석 자료가 법원에 제출이 됐을 때 효력이 있느냐라고 질문하는 것일 텐데요. 네. 그렇지 않다고 생각이 효력이 됩니다. 예. 왜냐하면요, 일단 법원에서 판사님이 이제 그 자료들을, 증거들을 믿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직접적인 증거여야 훨씬 믿기 좋겠죠. 네. 근데 진술 분석 자료는 18년에 누구와 25년에 뭐 김수현 씨와 동일인이냐, 네. 그것을 제3자가 동일일 것으로 추측된다, 뭐 이런 정도의 내용이기 때문에 네. 지금 상황에서는 그 유족들이 김세론 씨의 휴대전화로 네. 포렌식도 했다고 하고요. 또 뭐 네. 사진도 있다고 하고 네. 네. 그러니까 직접적인 증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휴대폰을 제출을 해서 법원에서 그것을 포렌식 감정을 통해서 충분히 이 자료가 누구와 대화를 한 것이고 어느 시점에 무슨 내용의 대화를 했는지를 그대로 확인할 수가 있는데 네. 굳이 제3자를 통해서 이게 동일인이다 아니다라는 판단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 진술 분석한 그 기관조차 어떤 근거를 가지고 어떤 뭐 자격을 가지고 그 분석을 하는지도 확인되지 않은 기관이기 때문에 거의 효력이 없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법적 공방으로 네. 넘어가게 됐는데 이 김세현 씨 측이 이 허위사실 명예훼손 등으로 이제 가세현 측과 그다음에 그 김세현 유족 측을 고소한 상태입니다. 네. 근데 가세현 측에서는 이게 뭐 사실을 밝힌 거다. 그리고 공인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할 것으로 보이는데 자 여기서 바로 이제 카드 선택 네.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수현 씨 측이 제기한 120억 원 명예훼손 사건 승소할까요? 승소한다면 녹색, 패소할 가능성이 높다는 빨간색. 지금 두 가지 그 형사 고소도 하고 120억 손배소도 민사도 했는데요. 네. 애매한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네. 저의 법적 어떤 견해를 밝히는 거니까 저는 패소한다는 쪽으로 선택하겠습니다. 김수현 씨가 제기한 네. 지금 명예훼손 소송은 패소할 가능성이 높다. 네. 왜 그렇습니까? 제 생각이라서 약간의 이제 해석의 여지가 네, 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기는 하는데요. 일단 그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허위사실이냐 아니면 허위사실이 아니냐를 판단을 하게 되고요. 네. 그리고 허위사실이 맞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그 가세현이나 유족 측이 허위사실이라는 것을 인식했느냐, 인식하고도 그렇게 공표를 했느냐를 따지게 되거든요. 일부러 했느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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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 사실인 줄 알면서도 알면서. 일부러 네. 했느냐. 그래서 만약에 진짜로 그 가세현과 유족이 공표한 자료들이 진실한 사실이고 15세부터 연애를 네. 한 것이 맞다라고 한다면 일단 진실한 사실이 되는 것이고 허위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아닌 게 되는 것이고요. 허위 사실이 맞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그 김세론 씨의 휴대폰이나 아니면 그 사촌 언니라고 하는 분의 휴대폰에 서로 대화한 그런 내용이나 편지, 뭐 사진 이런 자료들을 봤을 때 가세현이나 유족 측이 그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했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식하지 않았다면은 다시 이제 그것은 허위 사실이 아니라 그 진실한, 그러니까 사실적시 명예훼손 쪽에서 다시 논의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 먼저 말씀드릴 것은 만약에 김수현 씨의 주장대로
가세현 측에서 그 자료들을 정말 조작한 것이 맞다면 조작은 일부러 하는 것이고 허위 사실인 줄 알고 가짜로 만들어내는 것이잖아요. 다른 나쁜 의도를 가지고. 비방할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처벌이 될 것이고 손해배상도 120억까지는 아니라고 해도 일정 부분 인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허위 사실이라는 것을 조작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허위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자료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제출된 것만 해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아마 유족이나 가세현은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을 것이고, 그리고 실제로도 만약에 연애를 15세부터 한 것이 맞다거나 아니면은 허위 사실이라고 해도 인식하지 못했다면은 이제는 어떤 문제가 남냐면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공표를 했다면 위법성이 조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판단을 판사님이 하실 수는 있다고는 생각은 해요. 하지만 제가 판단하는 바로는 지금 김세론 씨 같은 경우는 유족들이 그런 발표를 하기 전까지 셀프 열애 자작했다. 그래서 아주 문제하다. 뭐 이런 오명을 덮어쓰고 있었단 말이에요. 인정을 안 했잖아요, 처음엔. 네. 김수현 씨가 근데 그 오명을 덮어쓰게 된 것의 결정적인 근거가 김수현 씨가 부정했거든요. 그런 연애를 한 적이 없고 왜 그런 사진을 올리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가뜩이나 이제 음주 사고로 인해서 문제야 그런 이미지가 있는 상태에서 그것이 굉장히 증폭돼서 모두가 손가락질하고 약간 셀프 열애를 터뜨리는 그런 이렇게 조롱하는 것까지도 덮어 쓴 상태에서 사망에 이르렀기 때문에 그 실제로 만약에 그 연애를 한 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은 거기에 대해서 그 오명을 그렇게 공개적으로 알리는 것 외에는 달리 오명을 씻을 방법이 없는 상황이었고 또 김세론 씨나 김수현 씨나 유명한 사람이었고 또 그 대중들이 알고 있는 것, 즉 그 실제로 두 사람 사이에 연애한 것이 전혀 없고 이것에 대해서 허위로 자작해서 김세론 씨가 그런 걸 막 알리는 그런 좀 이상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지금 현재 대중들이 대부분 알고 있는 상황이라면 잘못 알고 있는 사실을 진실된 사실로 바로잡는 것은 대중들의 알 권리도 대중들도 진실한 사실을 알 권리가 있는 것이고요. 그 유족의 입장에서도 자신의 그 소중한 그 사망한 그 가족이 제대로 된 사실대로 그 이미지를 다시 바로잡는 거에 대한 분명한 이익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게 공개적으로 알리는 것 외에는 별달리 방법도 다시 다른 걸로 해결할 방법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 시점에서는 20세 이하의 미성년자와 19세 이하의 미성년자와 연애를 한다고 해서 특별히 법적으로 처벌하는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뭐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별다른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유명인에 대한 어떤 공적인 관심사는 분명히 됐었거든요. 그리고 모두가 그렇게 잘못 알고 있는 것을 바르게 알리는 그런 알 권리 측면에서도 나름의 정당한 공공의 이익을 위했다는 그런 것이 정당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만약에 가세현에서 알린 것들 중에 너무 불필요하고 지나치게 자극적이고 이런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저는 위법성도 조각될 여지가 충분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마 패소할 수 있다. 그렇게 들었습니다. 김세론 씨 유족 측하고 가세현 측에서 이에 앞서가지고 그 김세론 그리고 김수현 카톡 대화 내용을 일부 공개를 했는데 이게 이제 원본이 아니라 이게 재구성한 것이라고 했거든요. 자, 이거는 어떻게 증거 능력이 있을까요? 재구성한 자료는 증거 능력이 없습니다. 법원에 간다면 원본을 제출을 해야 되고요. 그 재구성한 저는 그러니까 동기가 궁금하기는 한데 아마 그 가세현에서는 개인정보가 뭐 담겨 있다 뭐 이런 사정으로 재구성했다라고 하는데 보통은 그 저희가 포렌식을 하게 되면 포렌식해서 나온 자료는 굉장히 그 일단 가독성이 좋지 않습니다. 아주 촘촘하게 엑셀로 아주 작게 날짜와 대화한 사람과 그 어떤 문구를 보냈는지 뭐 시간 막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보기 안 좋게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방송을 하기에 좋지 않아서 대중들이 바로 인식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카톡의 형태로 다시 이렇게 만들어준 그 정도의 재구성이라고 한다면 이제는 법원에서는 그 포렌식한 그 포렌식 감정서를 제출을 하면 될 것이고요. 그래서 포렌식하는 감정서에 제대로 그 뭐 대화한 당사자, 날짜, 그 문구 뭐 이런 것들이 잘 담겨 있다면은
올바르게 판단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논란이 일자 네. 그 저희 촬영일이 이제 3일인데 2일 날 어제 저녁에 이게 추가로 김세론이 그 김수현에게 보낸 카톡 원본이라고 가세현 측에서 이렇게 공개를 했어요. 바로 이 내용인데. 네. 자,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정확히 얘기하면은 김수현, 김세론 간의 카톡 내용을 캡처한 네. 사진을 네. 공개를 한 건데 여기 보면은 2018년 4월에 했다. 그러니까 네. 카톡 내용은 당연히 그 이전에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다. 이 증거를 가지고 제시를 했는데 자, 이거는 어떻게 좀 증거 능력이 있을까요? 네, 원본이라는 사실이 인정이 된다면 네. 증거 능력이 충분히 있습니다. 또 다른 이제 진실 공방으로 들어가는데 아무튼 이 내용이 또 어떻게 될지는 법적 공방의 어떤 핵심적인 논란이 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김수현 씨 측 그 변호인이 지금 법률적 그리고 대리인 역할을 좀 하고 있는데 이게 워낙 그 관심이 큰 사건이고 네. 게다가 이제 법률적 문제뿐만 아니라 이게 디즈니 플러스 등 여러 가지 계약 문제도 섞여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잘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단순한 그 법적인 싸움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네. 어떻게 좀 보고 계시나요? 대응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자회견 당시에 그 입장문에 대해서 전부 김수현 씨가 발표하고 또 증거를 설명하는 것도 전부 김수현 씨가 그렇죠. 울면서 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그렇게 오열을 하면서도 이 증거를 막 제시하면서 그 증거는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설명하는 그런 부분이 저렇게 울면서도 저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진정성의 의심을 많이 샀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뭐 오해를 하다 보니까 네. 내용도 잘 전달가 안 되고 네. 그래서 차라리 그 증거를 제시하고 설명하는 부분은 변호사님께서 하셨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더 크게는 가장 제가 좀 짚고 싶었던 부분은 일단 기자회견을 한다고 하는 것이 어찌 보면은 여론재판의 변론기일과 같은 형태거든요. 지금 기자회견을 열었을 때는 본인의 그 김수현 씨 본인의 매력을 어필하기 위한 토크쇼를 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작품에 대한 공연을 하는 자리가 아니었고요. 그 기자회견을 보는 대중들은 정말 김수현 씨가 말하는 것이 진실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김수현 씨를 좋아하기 위해서 그렇게 마음을 열고 보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런데 그렇게 판단을 하는 어찌 보면은 우리 재판으로 치면 판사의 입장에서 있는 그 사람들에게 어떤 말을 했냐면요. 내가 과거에 김세론 씨가 사진을 공개했을 때 스타 김수현이기 때문에 거짓말을 했다. 그때는 이런저런한 사정이 있었다. 그래서 어쩔 수 없는 것이었다. 라고 하면서 그 사정을 설명하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지금 그것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는다. 다시 돌아가도 똑같은 선택을 할 것이다 라고 했어요. 만약 다시 눈물의 여왕이 방영죽이던 때로 돌아간다고 해도 저는 다시 그 선택을 할 것입니다.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기자회견도 사실 거의 다시 돌아간 것과 마찬가지의 상황이거든요. 마찬가지로 그 당시 눈물의 여왕이 방영되고 있었던 것처럼 그때도 넉오프 방영을 앞두고 있었고 역시 딸린 식구들은 많고요. 팬들이 지켜보고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 거의 똑같다시피 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데 나는 다시 돌아가도 똑같은 거짓말을 할 것이다 라는 것은 지금도 나는 거짓말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를 선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김수현 씨 입장에서는 이제 사람들에게 마음을 사는 것에 훈련이 된 사람이기 때문에 난 그때 후회하고 있습니다.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면 당당해 보이지 않고 매력이 떨어질까 봐 그런 선택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변호사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그 피고인을 변론할 때 잘못한 부분을 인정할 때 결단코 단 한 번도 잘못은 했지만 다시 돌아가도 그 선택을 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을 본 적이 있거나 우리가 지시해 본 적이 없어요. 잘못을 인정할 때는 반드시 그것에 대해서 반성하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하거든요. 그래야 지금 내가 하는 말에 대해서 판사님도 믿어줄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하지 않겠다는 재범의 우려가 없다는 것도 믿어줄 것이고요. 그런데 김수현 씨는 내가 그렇게 했지만 어쩔 수 없는 것이었고 지금 다시 돌아간다 해도 그 선택을 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함으로써
지금도 나는 거짓말을 할 것이다라는 것을 오히려 당당하게 선언한 셈이 됐고요. 그러면은 그 순간부터 하는 말에 대해서 어떤 대중이 사실 그 말을 믿어줄 수가 있겠어요. 그 김수현 씨가 입장문을 쓸 때 잘 모른다고 한다면은 오히려 변호사님이라고 한다면은 과거에 대중을 상대로 어떤 스타가 대중을 상대로 거짓말을 하는 것은 법적으로 잘못은 아닐지언정 대중에게는 굉장히 큰 잘못이거든요. 대중은 믿음에 배신을 당한 거예요. 그랬으면 거기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를 했었어야 되고요. 또 김세론 씨에게도 본인의 거짓말로 인해서 큰 상처를 받았을 거 아니에요. 대중들로부터 비난을 받았고요. 대중들은 김수현을 믿고 김세론 씨를 비난했거든요. 그래서 김세론 씨에게도 진심으로 사과하는 말을 하게끔 했어야 되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짚고, 그리고 다시는 그렇게 진실과 다른 얘기를 거짓말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밝히게 하고, 나는 지금 이제 진실을 말할 텐데 이 사실은 실제로는 이렇다, 이것이 증거다, 이렇게 제시하게 그렇게 이어져 나갔어야 잘된 기자회견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여튼 기자회견 뭐 말씀 주신 대로 팔짱 끼고 네. 얼마나 본인의 진솔한 사과를 할까, 네. 그 사건에 대해서 얼마나 반성하고, 네. 그 일부에서는 뭐 연애 생활 은퇴 뭐 이런 또 네. 추측도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완전히 이제 네. 전공법으로 네. 법적 다툼을 해보겠다 이렇게 돼서 네. 사람들이 많이 좀 놀랐었는데, 아무튼 이 사건 어떻게 진행될지 앞으로도 계속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젊은 여성 연예인의 안타까운 죽음으로 시작된 이 온갖 의혹이 또 다른 스타 연예인의 몰락으로 이어지는 분위기 있는 것 같습니다. 죽음에 이르게 한 원인은 사실은 명백히 밝혀져야 되겠죠. 그리고 위법 사실이 있다면 응당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김수현 편이냐 뭐 김선우 편이냐 이렇게 편가리식으로 나눠서 볼 게 아니라 차분하게 팩트를 가려가면서 이 사건을 좀 차분하게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